제가 1차원과 2차원의 의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몇 번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1차원이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입해요. 공포심을 주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공포심이 생겨요. 2차원들은 어떨까요? 둘 다 공포심이 초반에 생겨서 둘 다 뭔가 걱정스러워하고 무서워하죠. 근데 1차원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차원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으니까 더더욱 무서워하겠죠. 공포 그 자체겠죠. 그럼 2차원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2차원이거든요, 분명히. 그럼 2차원은 어떨까요? 2차원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겠죠. 자, 1차원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죠. 정보를 안 찾아보고 그냥 주어진 정보, 대중매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만, 1차적인 자료만 보고 1차원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공포심을 느끼죠. 2차원이 저는 어떨까요? 제 생각을 떠나서 정보를 취합합니다. 각종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체도 되게 많고요. 대중매체에 기대지 않죠. 대중매체도 들으면서 또 다른 정보를 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전문가의 정보를 접하겠죠. 또 다른 정보는 어떨까요? 해외 정보를 접하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팬데믹 현상이라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인 각 나라의 흐름을 보고 되도록이면 전문가, 그리고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취합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게 2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들은 자기 생각 안에 갇힐 수가 없죠. 그렇죠? 1차원과 2차원은 엄연히 차이가 극심하게 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2차원은요, 계속 정보를 취합해요. 1차원은 정보를 취합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어진 그 정보, 주입된 그 정보에서 끝나요. 그렇잖아요. 신기술, 나노기술, 미래적인 그런 신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정보고 생소한 정보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가 또 막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초반에 정보가 쫙 깔려요. 근데 그 정보가 과학자들이 논문에 실었거나 아니면 기사에 발표를 했거나 어떤 선진국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생소하고 너무 현실에 그게 등장하지 않고 아니 그런 나노 소재를 현실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생소한 거죠. 처음 듣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좀 몇 개 자료를 뿌렸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거짓 정보가 많은 반면에 그렇게 진실된 정보도 은근슬쩍 나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 10 중에 9라면 이런 진실된 정보도 하나는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인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놀아난다면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이지 않고 그 틈새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동영상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군가 전문가 아니면 회사라면 회장이나 사장 아니면 임원들이 나와서 알려줘요. 진실된 정보를.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것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돼서 과학자들이 어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심에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 영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가치관이 타인을 위해서 대중들이 모르는 분야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자료예요. 그런 자료인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떠도는 자료로 치부하거나 사기꾼이 이렇게 막 퍼뜨리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란 말이죠. 과학자, 의사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전문 분야고 굉장히 고급 정보고 전문적인 정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신 정보예요.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비슷한 분야라 할지라도, 같은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뭐 같은 연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분야가 다르면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전혀 몰라요. 어떤 정보가 나왔으면 그거를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뭔가 이상해 보이고 막 그러면 그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모르니까 지가 뭔데 그것을 되게 차단하고 막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우선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모르잖아. 모르는 분야니까. 그게 1차원과 2차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1차원 중에서 1차원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해 보여요. 예?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뭐 학력이 좋거나 그래서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차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멍청하다고. 아니 머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의식 수준, 의식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생각하는 범위가 좁은데 머리가 좋은들 뭔 소용이에요. 당연히 멍청할 수밖에 없죠. 어떤 컨셉 잡혀갖고 그 분야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 다 프로그래밍에 갇힌 거예요. 기계적인 거죠. 자기는 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대. 왜 생각을 안 하는데? 너 머리 있잖아. 자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생각하겠대. 자기는 자기 분야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말을 하겠대. 그 프로그래밍에 갇힌 거죠. 자기가 컨셉을 딱 정해서 거기에 딱 갇혀서 그 얘기만 하겠대. 남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지도 못해. 기계적인 인간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인 인간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분야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영역을 깨서 확장시켜서 다른 영역에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우선은. 그게 2차원이잖아요. 1차원은 자기가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1차원 중에 어떤 애들이 많냐면 자기는 족도 몰라. 진짜 몰라. 모르죠. 자기가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미래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없었을 텐데 모르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다 안다고 진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전공 분야도 아니고 아예 문외한이고 아예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어떠한 그 연결고리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어떤 정보를 딱 줘.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상해 보이거나 아니면 전혀 이 현실에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정보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영역에는 그게 없다고 없는 걸로 치부해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근데 걔가 그 사람이 어떠냐면 그 외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똑똑하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거만해. 좆도 모르면서 요만큼이라도 정보가 없는데 자기가 함부로 그것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그 정보를 믿지 않으시죠? 여기 믿으시는 분들 없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게 자기가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찾아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찾아봤죠. 저는 2차원이니까.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정보가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오고 하물며 그 정보에 대한 특허도 다 있는 상태고 완전히 지금 막 그 정보에 대해서 쫙 깔린 거예요. 그 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적인 그런 거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쪽이에요. 바이오 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되게 많이 세분화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근데 정보가 굉장히 많고 위키피디아 이런 데도 쫙 깔린 거예요. 각종 그런 막 특허를 내서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정보가 막 깔렸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찾기 쉬웠어요. 그리고 그게 기술이 들어가서 상용화가 이루어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난 그게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야 정보가 다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되게 많은 정보를 또 얻었죠. 그 밖의 정보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갖고 그 밖의 정보도 되게 많이 얻어갖고 지금 의사분들이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봤는데 거기에 기계적인 게 막 잡혔단 말이죠.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약간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칩이 아니라 mRNA 기술에 필요한 DNA와 결합을 해서 현실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갈 수 있는 그런 나노 입자의 유전공학적으로 세균 대장균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자라고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걸 또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검색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mRNA에 대한 걸 검색하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맨 처음에 말했던 그것도 그 기술에 대한 것 검색을 하면 mRNA가 나오고 형질 전환이 나오고 하나에 다 들어가서 그게 이제 인체에 들어가면 다 발현이 되었고 인체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니까 검색도 안 하고 1차원에 머물러 갖고 뭔가 그 정보를 거부해요. 왜 거부하죠? 하물며 자기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아니, 그걸 믿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검색도 안 해보고 자기 1차원적인 자기 두뇌에서 자기의 그 생각 영역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믿으시지 않으시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믿고 말고가 어딨어요. 그게 있는데 그 정보도 있고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 특허도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몸속에 들어간 성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리고 내가 찾아본 그 정보랑 과학자들이 말한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과학자들이 말한 게 좀 더 이 제품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특성을 인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제가 찾아낸 정보는 그냥 그것에 대한 무미건조한 설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진 않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이게 쓰인다. 그리고 어떤 목적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준 거죠. 앞에도 부연 설명이 되게 많았는데 앞에도 날리고 뒤에도 날렸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길어져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녹음을 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제가 토막토막 내고 또 잘라내고 그리고 앞부분 부연 설명을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약간 문맥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막 편집을 대충 하거나 빨리 올리려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 문맥상 아니면 내용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막 일부러 막 그런 게 아니라 편집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